지금 기술업계에서 정말 거대한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인공지능, AI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흐름 때문이죠. 자, 이 뉴스 한번 보세요. 오픈 AI의 CEO가 한국에 왔다. 이게 그냥 단순한 방문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죠. 지금 반도체 산업 전체를 뿌리채 뒤흔들고 있는 정말 전례 없는 수요가 터졌다는 신호탄인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AI 골드러쉬가 도대체 뭔지 6가지 꼭지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AI가 뭘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등장한 새로운 기술, 또 이걸 차지하려는 거인들의 싸움,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앞으로 펼쳐질 미래, 저랑 같이 한번 보시죠. 자, 그럼 이 광풍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작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AI의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거의 상상을 추월하는 수준의 전력과 데이터에 대한 갈증 때문이에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 난리일까요? 한번 감을 잡아보자고요. 이게 그냥 데이터 센터에 서버 몇 개 더 넣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이세요? 36기가와트. 와,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웬만한 나라 하나가 쓰는 전력보다도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적인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연산을 해야 하는데 옛날 기술로는 어림도 없겠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게 바로 고대역폭 메모리, 우리가 HBM이라고 부르는 녀석이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HBM은 그냥 속도만 좀 빠른 메모리가 아니고요. 아예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기존 메모리가 넓은 땅에 단층 집을 쫙 깔아놓은 거라면 HBM은 그 땅 위에 메모리 칩을 수직으로 착착 쌓아올린 초고층 빌딩, 마천루 같은 거예요.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이 우리가 알던 D램, 오른쪽이 HBM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를 옆으로 쭉 늘어났다면 HBM은 이걸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예요. 바로 이 발상의 전환, 이 설계의 변화가 AI 시대에 필요한 엄청난 성능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인 겁니다. 자, 이렇게 HBM이 새로운 금으로 떠오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누가 더 많이 캐내느냐, 즉 공급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두 한국의 거대 기업 간에 엄청난 전쟁이 벌어진 겁니다. 먼저 선두주자는 SK 하이닉스죠. HBM 기술을 진짜 빠르게 선점해서 시장을 꽉 잡았어요. 전문가들은 적어도 2026년까지는 SK 하이닉스가 1위 자리를 지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위상이 어느 정도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HBM 매출이요. 2024년에서 2025년 딱 1년 만에 2배 넘게 뛸 걸로 예상돼요.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 삼성이 아니죠. 세계 1위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지금 이 HBM 왕자를 되찾아오기 위해서 정말 모든 자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회사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바로 보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이 거의 비슷해요. 62조 대 60조. 그런데 진짜 승부처는 바로 이겁니다. 차세대 기술인 HBM4. 이걸 누가 먼저 완벽하게 만들어내느냐에 두 회사의 명운이 걸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 이게 바로 수십조 원짜리 질문인 겁니다. 만약 삼성이 HBM4에서 성공한다? 그럼 이 경쟁 구도는 정말 한순간에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두가 이 HBM이라는 금을 캐는 데만 혈안이 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어요. 생산 라인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부 HBM 만드는 데 쓰니까요. 이게 어떻게 연쇄 효과를 일으키냐면요. 첫째, 돈 되는 HBM에 다들 집중하죠. 둘째, 그러다 보니 다른 메모리, 그러니까 일반 D램을 만들 생산 라인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셋째, 그럼 당연히 PC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D램 공급이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공급이 달리니까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AI 때문에 시작된 이 메모리 대란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살 컴퓨터, 스마트폰 가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품 가격이 오르니까요.
골드러시 땐 돈 번 사람은 금 캐던 사람이 아니라 청바지랑 삽 팔던 사람이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지금 반도체 시장이 또 그렇습니다. 이 폭발적인 HBM 수요를 맞추려면 공장을 더 지어야겠죠? 그래서 삼성은 평택에, SK하이닉스는 용인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럼 이 공장을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장비, 소재 같은 삽과 곡괭이가 필요하겠죠. 바로 이 삽과 곡괭이를 파는 회사들, 그러니까 장비업체, 소재업체, 검사업체들이 이 슈퍼사이클의 또 다른 주인공인 셈입니다. 이 회사들한테는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 일감이 밀려드는 엄청난 호황이 시작된 거죠.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이 엄청난 호황, 과연 언제까지 갈까요? 전문가들은 이게 잠깐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년은 쭉 이어질 구조적인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025년에는 HBM 경쟁이 더 뜨거워지고 2026년에는 HBM4 같은 신제품이 나오고요. 쭉 가서 2029년쯤 되면 오픈 AI 같은 회사들이 짓는 데이터 센터 투자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보세요. 이 계획들이 이미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은 확실하게 성장이 보장된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과거 반도체 사이클은 수요 예측이 어려워서 롤러코스터를 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AI라는 확실하고 거대한 수요처가 버티고 있으니까 미래 실적에 대한 가시청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게 장밋빛 전망처럼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를까? AI 골드러시라는 전례 없는 기회가 온 건 맞지만 반도체 산업의 역사는 언제나 호황과 불황의 반복이었습니다. 과연 이번 사이클은 그 역사를 깨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앞으로 몇 년이 그 답을 보여주겠죠. 그리고 그 답이 바로 기술의 다음 10년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